네, 여러 회사에서 2025년 채용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의 채용 정보 확인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내 크리에이터가 준비했습니다. 채용 궁금하지? 우리가 알려줄게! 네. 지금 각자 맡고 있는 업무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서 신규 사업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희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지역본부에서 신규 사업 개발과 재정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은엽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기훈 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동네 ESG 센터 기획과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기찬 고령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 텐지 우리 그 취업준비생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재정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약 70%를 차지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스쿨존 횡단보도에 계신 어르신들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깃발 이렇게 해주시는 네네. 그런 분들이 저희 재정 일자리 네네. 사업의 한 유형인 공익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이외에도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우리 신입분들이 많이 담당하시는 네. 업무인가 네, 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희 과장님께서는 어떤 업무 하시나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네. 저희 노은엽 대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참여 노인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시면 그 근무를 수행기관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행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종사자분들의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7,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사자분들에게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또 참여자의 근무 관리를 하게 되시다 보니까 인사 노무와 관련한 그런 교육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은엽 대리님이나 이제 승희 과장님처럼 이제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노인 신규 사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역본부가 한 12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본부에서 매년도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만들고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제 노인 일자리 뭐 인식 개선이나 좀 다양한 아이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일자리를 개발하고 신규 아이템을 창출하는 이제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관의 발령과 순환 근무는 좀 어떨까요? 우선 저희 기관은 일산에 위치한 본원과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중북, 경기, 강원, 전북, 경남, 그리고 제주로 총 12개의 지역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혹시 과장님들 순환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첫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를 하자마자 이제 대리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일산, 경기도 이제 본사에서 이제 근무를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노인 일자리의 기본 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우리 조직의 근간, 그다음에 수행 체계 등에서 3년 동안 학습을 하고 현재 부산 울산 지역본부에서 이제 지자체나 수행 기관을 잇는 그런 소통의 접점이 되는 이제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함으로써 되게 이런 순환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단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조직의 이제 미션이라던가 그다음에 현장의 이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감 과장님과 다르게 처음에 발령을 받을 때부터 저는 지역본부로 배치를 받았는데요. 저희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는 대전 충남 지역본부라고 저희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관할로 하는 지역본부이고 저희 해당 지역의 참여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다시 광주 전남 지역본부로 돌아와서 광주 전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다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발령과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근데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 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 입사한 지는 좀 됐지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현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공공기관에 이제 입사하고 싶은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이라 하면 자격증도 필요한 거, 저희 필수 자격증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 사항 또 공부를 해야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저희 NCS. 네, NCS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 저희 NCS 풀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인턴 기간을 포함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한 처음 1년은 인턴 생활과 그리고 자격증을 같이 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자격증 공부를 하고 또 바로 필기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체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인턴을 병행하면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 말씀처럼 똑같이 이제 뭐 자격증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 공부하고 또 면접 스터디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오픈 채팅 방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카페 뭐 이런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실 수 있는 분들과 모집을 해서 이제 정보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계속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이제 거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서류 전형만 몇십 번 떨어지고 필기만 몇십 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필기를 붙는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뭐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멘탈 관리에 저는 이제 중점을 두고 입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사를 준비하게 되면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게 아무래도 전형의 꽃이에요. 혹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본 이제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NCS 기반이잖아요. 맞아요. 또 네. 이제 NCS라 하면 저희가 하게 될 직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노인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자분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랑 좀 연관 지어서 제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인턴 생활하면서 했던 업무들 좀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승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강점과 어떤 우리 개발원의 어떤 업무를 조금 연관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관한 애정을 조금 더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떡잎부터 날랐네. 이거 아주 그냥 이거 보물일세. 저도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랑 좀 중첩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일단 이 조직, 이 회사가 어떤 이제 흐름이 있는지 신문기사 스크립이나 이런 걸 좀 다양하게 보고 자기소개서 항목마다 붙여서 좀 살을 썼어요. 이제 저의 경험에 맞게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경험이라던가 경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 직원이 뭔 경력이겠냐라고 말씀을 주시겠지만, 일단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부터 그다음에 대외 활동까지 다양하게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통과했어요. 그럼 다음 전형이 뭘까요? 필기? 맞아요. 필기 전형이겠죠. 그러면 필기 전형을 어떻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지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우리 노은엽 대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필기 같은 경우는 사실 NCS 유형 같은 게 기관마다도 다르고 또 뭐 대행사마다 다르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다양한 종류의 NCS를 무조건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지 시험장에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조금 즉각적으로 이게 필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유형의 NCS를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두 분 말씀처럼 저도 NCS 공부를 한 뭐 6, 7개월 정도 이제 뭐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요즘 이제 뭐 단일 전공이 또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영이라던가 재무 회계 관리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사항도 공부했고, 일반 상식이나 이런 이제 지식이나 뭐 시사 경제 관련된 이제 신문도 이제 정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NCS뿐만 아니라 피셋이라고 지문 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학습하다 보니 이제 문제를 해독하는 능력이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던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필기 얘기를 나눠봤는데 필기 전형이 흐르고 나면 면접이요. 면접이 기다리고 대망의 있죠. 면접. 네, 그러면 면접 전형 및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곳까지 이제 오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토론 면접을 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긴장됐어요. 그렇죠. 소통이 중요한 우리 회사다 보니까 네네. 토론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저는 토론 면접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상 질문을 좀 뽑아갔었고 그 당시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상 문제를 뽑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좀 달아보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노인 일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좀 다양한 연구 자료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월마다 간행된 또 간행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료를 좀 보면서 수치를 좀 외워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무래도 토론 면접이다라고 하면 내 주장에 맞는 객관적인 사실을 같이 좀 제시를 하는 게 좀 점수를 높게 받는 비법이 아닐까 합격할 싶습니다. 수밖에 없었군요. 네. 열심히 외워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토론 면접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면접 스터디를 했는데 이 면접 스터디를 할 때 이제 실제로 돌아가면서 질문도 해주고 초를 재고 실제로 토론을 매번 다른 주제로 한번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게 실제로 면접장에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을 같이 했던 이제 친구들도 실제로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있나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합격해서 동기가 됐네요. 네, 동기가 네. 된 친구들도 아름답습니다. 있고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웃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모르는 질문이어도 좀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으로 대답을 한다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처럼 저는 좀 다른 또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 해요. 저는 면접 전형에서 꼬리 질문, 그다음에 경청 이 두 가지에 좀 대비를 했습니다. 꼬리 질문은 모든 면접장에 가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나빠서 이 친구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잘하고 있거나 궁금하기 때문에 면접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여쭤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떨리고 세상 무서운 사람이 질문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부모님을 앞에 앉혀두고 그 질문을 계속 주고받는 이런 방법도 이제 써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청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이제 경쟁선상이긴 하나 이제 심사위원들 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매 순간마다 이제 평가되고 채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타 이제 면접자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경청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리고 조금 웃는 아까 은엽 대리님 말씀처럼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전형까지 오게 됐어요. 그럼 대망의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합격이면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최종 합격 후에 어떤 좀 진행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는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전환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사원증을 이제 메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네네. 혹시 그러면 끝으로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뭐 서류, 자기소개서, 필기, 면접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본인만의 꿀단지, 이 꿀팁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좀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본인만의 공부 비법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네. 중요하죠. 네네. 홈페이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관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담고 있지만 최신 동향, 우리 예를 들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최근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이슈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연구 자료나 아니면 간행물을 보면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트렌드도 최신 정보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홈페이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승희 과장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저는 홈페이지에 간행물을 되게 열심히 챙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는 각 간행물이 이제 매번 나오는데 이러한 간행물이 실제로 우리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쓰신 글들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지금 이 사업의 트렌드나 이슈 등이 조금 요약이 되어 있어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내가 더 이 사업에 애정이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굉장히 모범적인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끝으로 첨언을 하자면 이제 뭐 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검색을 하고 이제 현재돼 있는 그 기사 그 관련된 걸 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면접에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됐었고. 갑자기 생각나서 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이 너튜브 채널이 유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저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유튜브 채널처럼 우리 시니어 자파점 채널처럼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정말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만 하더라도 참여자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 영상에 되게 재밌는 방법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사내 크리에이터처럼 이제 직원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리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부터 이제 뭐 필기 전형 그리고 뭐 꿀팁까지 총 망라해서 2025년 이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채용 관련된 이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들은 조금 풀리셨나요? 저희처럼 여기서 일하는 모습을 방금 번뜩 상상을 하셨다면 그건 이미 반은 합격입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여기서 봐요. 기다릴게요.